자, 중론 24쪽 우리가까지 불생이란 불멸이라면 멸이란 하면서 청목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그 다음에 24쪽 중간에 불생불멸을 가지고 이미 일제법을 논파했는데 무슨 이유로 불상부단을 6가지를 살아야 했는가 해서 이제 불상부단까지의 이야기를 미리 했다면은 이 이야기들은 청목의 이야기라 비유를 그 곡식이 자라는 것을 비유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뭐 그 비유가 그래 싹 공부하는 사람한테서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 비유는 아니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내지는 또 읽어 안 봐도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9쪽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불생의 설명되어 있죠. 그죠? 예, 불생의 설명. 물음. 비록 그대는 그렇게 불생불멸을 설명했지만, 청목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논설을 지은 용수의 설명을 듣고 싶다. 라고 해서 용수보살은 불생불멸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했느냐. 답왈해서 이 30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중론의 개송으로는 세 번째 개송이 되는 겁니다. 기경계의 두 개송 다음에 나오는 개송, 세 번째 개송. 그러니까 앞에 청목의 설명이 너무 길었지. 실은 이렇게 길었던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중론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 펼치기 전까지 반야신경도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중론에 대한 요모조모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려운 이야기도 되고 생소한 이야기도 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 어려워할까봐 무문간 이야기를 또 빌려와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제 세 번째 개성은 무엇이냐?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읽어봅시다. 서리가를 가지 마시고. 자, 그래서 중론의 세 번째 개성을 한문으로 읽어보면은 제법 불자생 역불종 타생 불공 불무인 시고 지무생 하는 구절입니다. 그걸 이제 번역하면은 여러 법은 모든 법은 자생도 아니고 타생도 아니다. 공생도 아니고 무인생도 아니다. 그러므로 무생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한문으로 직역을 했죠. 그죠? 직역을 했습니다. 청목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생이 아니라는 것은 밑에 한글 있죠. 그죠?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만물 가운데 자체로부터 생하는 것은 없으며 반드시 여러 원인을 기다려서 생한다. 자체로부터 생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자체로 태어났다면은 내 이전에 뭐야? 나가 있어야지. 내가 자체에서 태어났다면은 내 이전에 나가 있어야 되지. 근데 내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있었잖아. 근데 자체로부터 일어났다면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있어서 계속 자체에서 자체로 나와야 되지. 그래서 나는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야지. 그 이전과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개입돼서 자체에서부터 일어났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중론을 여러분들은 설법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탓이요, 남 탓이요, 우리 탓이요, 이놈도 저놈도 우리도 다 문제가 없어요. 탓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네 구절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게 내 문제예요? 내 탓이야? 어떤 일이 나에게 생겼어. 나 때문에 생겼어? 남 때문에 생겼어? 우리 때문에 생겼어? 아니, 그 원인은 누구에도 탓할 수도 없어. 요 이야기가 네 가지 구절. 이제 우리가 공부로는 매거법 하는 거예요. 매거법. 모든 원인에 대해서 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매거법. 중론에서 뭐냐면은 어떤 명제가 있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이라면은
생멸이라면은 생멸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들어보자. 그래서 나한테서 생겼을 수 있다. 남한테서 생겼을 수도 있다. 공이, 공생. 나와 남에게서도 생길 수가 있다. 무인. 아니야. 나와 남 어디에도 원인이라는 것은 없다. 라는 네 가지를 다 들어보는데 어떤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서 생겼다는 것은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일이 내한테 생겼는데 그것이 내 탓이라는 게 타당하냐고. 그런 여러분 주변에 자기 탓이라는 사람한테 가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 탓이에요. 그게 오히려 자책하는 것이 문제야. 자책하는 것이 문제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중론의 첫 구절이 됩니다. 불생이라고 했을 때 왜 불생이냐? 그러면은 이제 어렵죠, 그죠?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는 문제잖아. 왜 생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뭐냐면은 우리 이 제법에는 제법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존재나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법이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존재나 현상이라는 말을 법이라고 썼다. 법이라고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현상. 그러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은 궁금하겠지. 왜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일어난 것이 왜 일어났는데 왜라는 것이 원인이고. 그죠? 일어나서 이런 결과까지 오는 것을 우리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생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했을 때 나는 지금 왜 일어났는가라는 입장에서는 현상적 입장에서 있는 것이. 현상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작용의 겉모양을 현상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류 현상하지. 한류 현상. 한류 현상은 요즘 K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캐더헌 넷플릭스 예? 만화 애니메이션이 3억 뷰가 넘어요. 3억 뷰. 3억 클릭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만화 영화가 우리가 영화 중에 제일 흥행 많이 한 영화가 뭐죠? 흥행 많이 한 영화가 타이타닉 만든 감독이 만든 영화가 뭐야? 새 날라다니고 하는 영화. 그래서 주라기고 영화 좀 보고 다녀. 이 제목 뭐야 그게? 아바타. 그래. 우리 나이가 들면은 빨리 기억 안 나요. 나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잖아. 좀 그럴 때는 좀 탱글탱글하게 대답을 해줘. 좀 협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아바타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의 흥행을 버금간다는 거야. 애니메이션 하나가 지금 엄청난 거지. 그래서 지금 막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파동을 치고 있습니다. K라는 것이 갓수고 나오고 그래 우리나라 박물관 난리 나고 한국에 대해서 다 어디 오고 싶어요? 한국 오고 싶어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10월달에 에이펙에 그 진핑이나 트럼프가 안 오겠어요?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 지금. 세계적 상황이 그래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현상이라 그러지.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라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세상이, 자연이, 예? 이 세상 만물의 생명의 현상이 참 다이나믹하잖아. 그럼 이 생명이라는 것의 현상이 왜 이런 생명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 궁금해야지. 그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상대되는 언어가 본질이라는 언어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과 현상.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 존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 옛날 히랍 사람들도 사유를 꽤나 했다는 히랍 사람들도 뭐부터 시작했냐니까 우리 존재라는 것을 실존이라 그러거든. 실존에 대해서는 유물이나 관념의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했어요. 이걸 뭐 동양 이야기로 하면은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유물이라는 것은 유물이라는 것은 백에 해당되고 관념이라는 것은 혼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유물이라는 것은 음에 해당되고 관념은 양에 해당된다는 거야. 동양 사람은 음양조화로 이야기를 한 거지. 옛날에도 다 어떻게 소위 이러한 현상,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려고 그랬냐면은 물질적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해보려고 그랬고 정신적 관점에서 파악해보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물질, 정신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유물론적 관점이나 관념론적 방식의 문제에서 하나 이게 좀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건 현상이고 좀 더 이것은 궁극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것이 본질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 본질에 대한 탐구를 히랍 철학에서는 누가 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합니다. 본질이란 말을 우리 번역에서 우린 본질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말을 만들어내. 뭔가 대학에 온 것 같지 않아? 오늘 기분에? 대학 철학 시간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본질이라는 말을 쓰고 당연히 이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을 뭐라 그러느냐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요즘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걸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양 언어로 그걸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을 때 형이상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상학. 형태 형자고 상학이라는 것은 형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의 상학,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 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학, 안 보이는 저 위에 있는 학문이야. 그래서 일본 놈들이 뭐라고 메타피직스를 번역했냐?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야. 요즘으로 하면은 형이상학이라는 번역보다는 그러니까 초자 붙이겠지. 초월하는 초월자를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 사람들이 형이상학으로 번역하고 우리는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 메타라는 것이 뭐 우리가 소위해서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말으로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메타인지라는 말을 썼을 때 메타인지가 뭐죠? 오명재가 가만히 자기 마음을 뒤다보면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 자기 초월, 이런 메타라는 거예요. 메타라는 말은 뭐뭐 넘어서라는 뜻이거든. 뭐뭐 사이에 또는 뭐뭐 넘어서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나 유물, 이것을 넘어서 그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게 이렇게 히랍 이제 서양식 교육안에서 언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서양에만 있겠어요? 아니면은 이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인도에도 있었겠어? 인도에도 있었겠지. 그래서 인도에서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중론에서 이야기할 때 세성이라고 한 것이 지난번에 뭐죠? 상케와 같이 이원론을 주장했잖아요. 그죠? 부르산이 프라크리티 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그러한 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에 보이는 모습이야. 그런 보이는 모습 저 뒷배경을 우리는 추론하는 거야. 추론하는 거지. 그걸 이제 형이상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이상학의 언어가 뭐냐면은 생이라는 언어예요. 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작되었다, 일어났다 라는 언어는 있지만은 우리가 자연현상 안에서 생이라는 말은 딱 집어서 이것이 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안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은 생만 있어요. 멸도 같이 있는 거야. 멸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어로 생이라고 써.
그러니까 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실은 우리 언어상에서 우리가 편히 쓰는 언어지만은 생멸은 어떤 언어야? 형이상학적 언어라는 얘기. 형이상학적 언어. 생이라고 구분할 수도 없고 멸이라고 구분할 수도 없어요. 현실은. 그런데 우리는 생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 우리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라는 말이 익숙해요. 생멸이라는 말이 익숙해요. 생멸이라는 말이 익숙하고, 그럼 생멸이라는 말이 익숙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본질의 입장에서 뭔가 자꾸만 탐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본질의 입장에서 뭔가 탐구하려는 버릇이 있고, 그 본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관념 안에서는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하고 결과, 그 원인하고 결과가 소위 해서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질. 근데 그 본질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도 없을까? 응? 그러니까 서양 철학적 노력도 실은 그 본질에 대한 탐구를 히랍에서 했지만은 히랍에서 결론을 못 짓고 실은 이제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신학에 빠져서 신학에 뭐냐면 즉 다시 말해서 존재가 본질인 줄 알고 존재론적 탐구를 그렇게 하면서 결국 중세기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본질이 아무리 생각해도 물질에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 본질이 관념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관념론적 집착을 가지면서 칸트나 데카르트가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돼요. 반성이 생깁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한테 순수 이성이 있거나 없거나 뭔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기분은 좋지. 순수 이성이 돼. 뭔가 내가 순수하다니까. 아니, 우리 이야기로 합시다. 여러분들은 불성이 있거나 없거나 뭘 중요해? 내가 불성이 있어서 난 착하게 살아요? 난 보장된 사람이야? 안정된 사람이야? 나한테는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고충도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을 때 불성이 누구한테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은 나를 위로하는 말인데, 위로는 하지만 그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로 얼마나 배반감을 많이 가질까? 저놈도 불성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못한 짓을 해? 그죠? 예. 오늘 우리 샤갈 보러 가잖아요. 그죠? 샤갈 보는데 예? 샤갈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샤갈을 진짜 싫어했어요. 누가? 히틀러가. 히틀러 왜 싫어했어요? 집보다 월등하니까. 다른 히틀러가 미대생이잖아. 히틀러가 미대생이거든. 그러니까 집보다 월등하니까 그냥 미대에 계속 있었으면 그 난리를 안 쳤잖아. 우리나라도 윤석열이를 제가 아버지가 팔수만 시키가 다른 직업 했어도 이 난리 안 났어요. 그냥 구수하는 바람에 걔가 그냥 뭐 검사돼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다고 9번까지 떨어지면서 했어. 다 인류의 비극은 안 할 놈들이 해서 그냥 생기는 문제가, 인류의 비극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그냥 히틀러가 싫어했단 말이야. 누구를? 자가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히틀러한테 불성이 있잖아. 그놈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이 죽어요. 2천만 명이. 2차 대전이라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서 2천만 명이 인류가 잔악하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놈한테 불성이 있다고 일체중생 시류를 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 놈이 언젠가는 참여해서 대받았다가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대받았다도 언젠가는 승부를 해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까요? 에?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요 이쪽도 내놔야 돼. 불성이다. 우리 종교 생활을 위안은 주지만은 그 이야기가 해답은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반성이 뭐냐면 순수들 내가 코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과 존재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그거는 관찰자적 이야기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힘들어? 죽겠어. 문제투성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은 본질적 고민보다는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삶 실존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이 이제 나중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장포르 샤르트라는 실존주의로
넘어와서 이제 뭐 쭉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자면 뭐 내가 몇 시간을 또 막 세상처럼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됐고 여기서 한다면은 불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그런 것에 있어 본질적 세석이나 우리의 시작이 창조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뭐 고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따지고 보면은 뭐야? 생멸의 형이상학적 논쟁을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영생, 생멸을 넘어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단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 뭐냐면은 중론의 반성이라. 중론의 반성. 또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또 이론적으로 끌고 나가면 여러분들 힘들어할까봐 지난주에 우리가 백장야오 구절을 읽었죠, 그죠? 백장야오. 인가에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인가에 어둡지 않다. 불락인가, 불매인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불락인가,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인가에 떨어지면 인가 속에 사는 거지. 인가 속에 사는 거지. 근데 인가 속에 살아야 돼. 인가를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된다.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한번 만든 거야, 지금 벌써. 왜?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가에 어둡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인가 속에 있는 거야. 인가를 넘어선 거야. 아직도 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백장이라는 선사도 실은 우리가 이 선어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그 백장 선사가 인가에 어둡지 않다라는 것 가지고 500년 동안 풍류를 즐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풍류를 즐겼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았다. 해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야. 왜냐니까 이 풍류라는 이야기는 우리 풍류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불교 언어요, 유교 언어요, 도교 언어요. 풍류라는 말이. 불교 언어는 풍류는 아니겠지. 유교 언어가 풍류가 있겠어요? 유교는 예의범절인데. 그래서 옛날에 국선도를 갖다가 풍도라 그랬어. 국선도를 신라시대 때는 풍도라 그랬다. 풍도가 뭐냐면은 옛날에 화랑들이 화랑을 국선이라 그랬잖아. 국선 나라 국자에 신선선자 썼어. 그 국선도 풍도 하고 했을 때 신선선자라는 이야기는 도교의 풍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신라시대 때 화랑이나 이쪽에서 발전하는 게 당연히 불교의 우리가 화랑 하면은요 세속 오계 해서 뭐 붕우유신 뭐 해가지고 뭐 임전무태 이런 이야기 하잖아. 윤리시간 옛날에 많이 배웠죠. 그래 자장이 화랑한테 세속 오계를 줘가지고 화랑도들이 불교 정신을 무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화랑의 내심의 내용은 여러 산하를 돌아다니면서 풍도를 즐기는 겁니다. 신선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 신선도 했을 때 그게 풍류입니다. 그러니까 풍류를 했다는 이야기는 500생 동안 뭘 했다는 이야기야? 니는 인가에 매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교 수준의 깨달음을 이야기했다. 누구와? 백장선사.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안 깨고 이렇게 언어로 깨는 게 무문회계가 멋있는 사람이요. 실은. 그럼 나중에 뒤에 송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에 떨어진다, 어둡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 선불교나 이 공부를 갖다가 도교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이런 것들이 문제죠. 또 도통하는 소리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혹해가 잘 들어요. 왜냐면 우리도 그 문화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여러분 집자리 따지는 걸 뭘 따진다 그래? 풍수 따진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에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사하는 날 무슨 날이냐 어느 쪽으로 하면 좋냐 이런 물어보면은 내보고 지금 불교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야. 도교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야. 근데 그게 도교 쪽 내용이요 실은. 근데 옛날에 실은 풍류 그 집자리 보는 거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도선국사가 또 유명했네. 도선이 누구요? 스님입니다.
신라시대. 그걸 또 풍수를 봤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어떻게 저기서 짬뽕 종교지. 제사하면서 유교, 산신각 받들면서 도교, 또 가운데 부처님 하면서 또 불교 하면서 저가 짬뽕대가 무슨 짬뽕인지도 몰라. 이게 해물 짬뽕인지 무슨 차돌 짬뽕인지 헷갈려. 그 도교를 하는지 유교를 하는지 저것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정청한 불교가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애씁니다. 그냥 요번 생에는 요 정도만 애를 쓰려고. 그냥 뭐 저가 마음 공부한다는 저가 불교를 하는지 도교를 하는지 아니 승복 입고 저거 마음 공부 가르치면서 가만 내가 듣고 도교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승복 입어야 돼? 도사복을 입어야 돼? 도복을 입어야 돼? 도복 입어야 돼? 도복은요? 태권도복 같은 거 비슷한 거.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500생 동안 풍류를 즐겼다는 이야기는 그게 500생 동안 도교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야. 무문에게가 봤을 때. 왜 그러냐? 결국 보세요. 생멸이라는 것도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형이상학 관념 속의 이야기죠. 관념 속의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 현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지. 현상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 내가 해석하죠. 내가 해석. 모든 개념은 무엇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유추해서 이야기해서 개념, 본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국 현상에 대한 해석에 지나지 않아.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이야기야. 현상을 알고 싶어서 본질을 탐구했다면 그 본질은요. 현상을 파악한 거야. 현상에 대한 해석이야. 현상에 대한 해석, 현상 그대로를 파악하지 오히려 못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반성이라는 거야. 반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야. 드러나는 현상은.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현상을 보고 원인을 따져서 생을 이야기를 하고 그 생을 거룩한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시작됐다는 거야. 시작됐다는 거야.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됐대.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는 어쩔 거야? 빅뱅 이전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킹 박사가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되었다, 우리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빅뱅 이전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대답을 못해요. 창조했다는데 창조를 신이 했대. 그럼 신은 누가 창조했느냐? 그러니까 신은 있는 그대로. 그럼 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못해? 중세 통틀어 이야기해도 막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계속 하고 있고 안 되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것을 결국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멸 안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을 따져야 되니까 원인을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뭔 일이 생겼을 때 원인 따져보니까 원인이 따져집니까? 따지면 따질수록 복잡해집니까? 아니 따지면 그게 하나야 되는데 복잡해지면 그게 현상보다 더 복잡해지잖아. 현상보다 더 복잡해지죠. 원인을 따질 수가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인에 집착하고 각자가 해석한 대로 그 원인을 믿어. 이놈 때문이라고 저놈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저것 때문이라고 하면서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그냥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신이 창조를 하지 말았어야지. 뭐 때문에 해가지고 이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시무종이라고 하지만 우리 세상에 일어난 게 문제지. 로 따지면 원인으로 따지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 가르치면서 고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따진 거야. 안 그러면 실존적 문제를 드러낸 거야. 실존적 문제를 드러낸 거야. 실존적 문제. 그 실존적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욕망에서 왔다. 욕망에서. 그걸 드러내는 거거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야? 본질을 따져. 그 본질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따집니다. 뭐? 그럼 그것이 본질에서 본질 이렇게 생겼다면은 본질 그대로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타생했다는 이야기는 타생했다는 너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까 설법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타는 그 스스로가 자지. 타는 그 스스로가 자지. 타생했다는 이야기는 그 스스로가 스스로 생기기 때문에 자생이라는 말하고 다르질 않아. 타생이라는 말과 자생이라는 말은 같은 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공생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생이라는 것이 31쪽 가시면은,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로 자로부터 생하는 것이 없으니 타로부터 생하는 것도 없다. 왜인가? 자체로부터 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타체로부터 생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은 어렵겠지만은, 타는 또 다른 이름의 자야. 또 다른 이름의 자야. 그렇기 때문에 자생이나 타생은 실은 자생이 없다면 타생도 없는 것이. 그러므로 만약 자체로부터 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타체로부터 생하는 것도 아니다. 공생이라면 두 가지 의문이 있다. 자체로부터 생하고 타체로부터 생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타가 그냥 계속 공생이라는 말도 결국 자생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자생,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이번 세상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다음 세상도 여러분들 또 만나요. 그 다음 세상도 또 만나요. 그래서 월목은 계속 공부하러 와야 돼. 이게 뭔 재미냐. 자, 30일 중간. 만약 원인도 없이 만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상주가 될 것이다. 무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자생이나 타생이나 공생이나 무인생이나 다 상주를 이야기합니다. 자생이라고 이야기해도 상주지. 다 자니까. 타생이라고 해도 다 상주지. 공생이라고 이야기해도 공이라는 건 자타를 아우러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 상주지. 무인생이라는 것은 자에서 생했으니까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없는 거지.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생멸이 있다고 해서 그 생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했을 때 매거법으로 다 들어보면 결국 상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의 입장에서 상주라고 이야기했던 멸이라고 이야기하면 단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겠지. 그래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원인,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멸의 입장에서, 극단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상주나 단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주나 단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목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의 공부보다는 약간 수준 낮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면 보시나 지계 등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시박 오역에 의해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인도 없이 결과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덜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애를 썼으나 우리 이야기하는 전개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다. 결국 생멸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야? 상주나 단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주나 단멸. 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주지. 결국 생이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상주지. 다음 세계 또 만나요 하면 상주지. 다음 세계 우리가 다음 세계 니나 내나 다 없어지는데 못 만나 라고 하면 단멸이지. 이 이야기는 결국 상주를 반대하고 단멸을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상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상속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중론에서는 상속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아요. 이미 다른 부파에 상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파가 있어. 그런데 그 상속을 이야기하는 부파도 상속하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상속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속받을 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속되려면 그 상속을 이어가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부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그 상속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부두갈라,
제시하는 불교도 있었고, 내지는 우리가 그 간달바와 같은 매개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교도 있었고, 그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상속에 대해서 또 성립되는 것이 종자라는 생각, 그걸 또 가지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수는 대답을 해야 안 해? 안 합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는 뭐야? 불생불멸을 이야기를 하면서,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은 뒤에 깔려있는 개념이 상속이며, 그 상속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은 무엇을 확연하게 반대? 생멸은 확연하게 반대를 한다. 왜? 상주나 단멸은 아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즉 비판을 해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봅시다. 31조 아래 여러 법의 자성은 연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개송입니다. 여제법 자생 부재어 연중 이무자성고 타성역 부묵 이 하는, 일부러 내가 이제 개송은 한자로 읽으려고 그래요. 한자로 뭐 어려운 한자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중론이 있는데 개송 정도는 한번 한문을 읽어주는 게 좋잖아요. 본문 다 읽으려면은 뭐 머리 아프니까 개송 정도는 읽어줘야죠. 여러 법의 자성은 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는데, 여라는 말은 이와 같이 앞에 문단을 읽으면 생멸, 불생불멸이죠, 그죠? 불생불멸의 이유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일어남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파악돼 무생이라고 이야기해. 무생이라는 건 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이라고 지정할 만한 일이 없다. 정할 만한 일이 없다. 생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생이라는, 생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이라고 지정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제법은 자성이 부재어 연중 연 가운데 부재 있지 않으니, 연 가운데 있지 않다는 조건이죠. 조건은 뭐야? 앞에 이야기한 나에게도 타에게도 공에게도 공, 나, 자타, 그 다음에 무인, 요것을 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중의 부재, 그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 이라는 겁니다. 여기 때 자성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자, 이와 같이 제법의 본질은, 우리가 자성이라면 고유한 성질 이렇게 불교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철학적 언어로서 이야기하면 본질입니다. 본질. 제법의 본질은 연 가운데 있지 않으니. 연 가운데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려야 파악할 수가 있어, 없어?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파악할 수가 없어? 원인이라는 것은 원인으로 따져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돼. 지금 현상에 있어서 원인 아닌 것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 원인이야, 영이야? 지금 현상에서 이것만 보면 이것이 원인 같지만은 저것을 봤을 때 이것은 연이야. 요것 저것 봤을 때 연 뭐냐면은 인 같지만은 요것을 봤을 때 이것도 또한 연이야. 다른 말로 어떻게 요것 중심으로 보면 이것이 인 같지만은 이 주변에는 많은 연들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원인이 요거에만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다.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지금 내 몸속에 흐르는 피, 그래서 헌혈을 해 안 해? 헌혈차를 보고 지나가도 피가 꺼서 헌혈을 안 합니다. 헌혈을 안 합니다. 왜? 이 피 그냥 어떻게 내가 만들어낸 피인데 이걸 함부로 주느냐라고 해서 헌혈을 안 하려 그래. 안 하려 그러는데 우리 밖에 나오는 공기가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 못 사는데 바깥 공기가 오염되는 거 걱정해 안 해? 걱정 별로 안 합니다. 냄새가 좀 나도 마야 대충 넘겨버리고 말아. 왜 그래요? 바깥은
나 아닌 것 같이. 그래서 바깥은 조건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당장 피가 흐르고 있어도 공기가 없으면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죽습니다. 공기 없으면 사람 죽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는 조건이야, 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호흡이 안 돼서 죽었다면 공기가 원인이 되는 거지. 공기가 원인인 거지. 피가 안 흐르면 피가 원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인연을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인연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그것을 통틀어 우리는 이야기했을 때 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두 단어로 인연을 다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인연의 경중이 있어, 없어요? 인연의 경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원인은 연 가운데 있어. 모든 연이 본질이야. 모든 연이 본질이라면 그건 본질이라는 말이 성립돼, 안 돼? 안 되죠. 모든 연이 본질이라면 본질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자성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 가운데 부재하다. 이 무자성으로, 무자성, 자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질이 없는 까닭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죠, 그죠? 본질이라고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본질이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타성역 부무, 그것이 본질이라는 말에 대한 말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현상이 뭐냐? 항상 현상 앞에 올리는 본질적 현상 이렇게 하면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본질은 본질적 이해 하면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원인 이유를 따졌으니까 이해는 말이 되지. 이해. 근데 본질적 현상은 본질이 현상으로 퍼져서 외양으로 나타나? 안 나타나지. 그래서 보편적 현상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보편적 현상은 말이 된다고? 안 된다고? 보편적 현상이라는 말은 씁니다. 그래서 보편적 현상에서 보편이라는 건 두루 일어나는 것이거든. 항상 두루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타성이라 얘기해왔는데 두루 일어나는 것이 보편이라는 것이 타성이야. 오히려 거꾸로 가지면 그것도 본질에 가까워. 본질에 가까워. 즉 공기가 나가 아닌 것 같았지만 공기 없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나지. 그래서 그 공기라는 것도 우리 생존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란 말이야. 물이라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필수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조건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조건에는 자성도 없고 타성도 없어야지. 자성도 없고 타성도 없어야지. 그와 같이 자성이 없으므로 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다음에 나오는 청목의 해석은 우리가 여태까지 가져온 해석 중에 읽어볼 만한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아주 좋은 해석이죠. 한번 32쪽 위쪽 보세요. 위쪽. 여러 법의 자성은 여러 연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연 가운데 그 보편적 상황에서 본질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워. 본질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본질이라는 것은 특수해지. 그래서 여러 연 가운데 존재하냐. 다만 여러 연이 화합함으로써 어떤 명칭을 얻을 뿐이다. 우리가 지칭하는 본질이라는 것은 화합하면서 명칭을 얻는 명칭 정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이라고 파악한 것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해석했어? 시작하는 관점, 원인의 관점에서 파악한 명칭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선오록 다시 갑시다. 선오록 다시 가서 맨 처음에 선오록이 뭐였지? 문간에서 조주에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주는 뭐냐면은 언어는 불성이라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 백장야오에서 언어는 인과라는 언어입니다. 인과. 자, 불성이라는 언어는 완전히 형이상학적 언어지.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지만은 진짜 관념 속의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 인과라는 언어는
관념인데도 우리는 쓰고 있는 언어지. 인과, 원인과 결과라는 이야기는 관념인데도 쓰고 있는 언어지. 우리가 인과로 파악한다는 거야. 인과로 세상 일을 불성으로 파악해요, 안 파악해요? 그건 종교적 언어잖아. 불성이라는 것은 종교적 언어라서 파악하지 않지. 그러니까 개불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건 종교적 질문이 되는 거야. 그 종교적 질문에 대해서 뭐냐면 종교적으로 답변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고의 해탈에 대한 타당한 언어야, 문제가 있는 언어야. 문제가 있는 언어입니다. 불성이라는 언어는. 근데 그 불성이라는 언어도 결국 부처님 때 불성이라는 언어요. 불교 역사로 보면은 저 나중에 열반경에서 나와. 저 나중에 열반경에서 나옵니다. 열반경에서 나온 이야기는 소위 해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막 800년, 900년 지났을 때 언어란 말이야. 그런 언어 부처님 써본 적도 없어요. 나중에 후대 불자들이 불교를 해석해 보니까 우리한테 모든 중생들에게 근기가 있고 그 근기에 있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느냐,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경전에 편입된 언어란 말이야. 근데 부처님 때도 실은 불성이라는 언어는 없었는데 인과라는 언어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부처님 때도 인과라는 언어는 있습니다. 인과라는 언어는 있습니다. 그 인과라는 언어가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인과라는 언어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꺼냈어? 영기라는 언어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언어를 자칫 잘못 들으면 이것이 원인이 되고 저것이 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것과 저것은 특정 짓지 않은 지시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선의심이 이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의심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선의심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것과 저것의 차별은 있어요, 없어요? 차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과 저것이 아니라 무로입니다. 무로라는 것은 무로라는 것은 인가를 이어주는 인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무로라는 이야기는 인가라는 언어야 동시라는 언어야. 동시라는 언어입니다. 무로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 순차에 대한 언어가 아니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무로라고 표현했지만은 연기법 안에서는 동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명과 행이 동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명과 행이 동시에 있다는 이야기지 무명 다음에 행이라는 순차적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순차적 문제를 있음으로 한 것은 해탈하기 위해서 무명을 깨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은 지금 동시적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명부터 노사는 다 동시적 이야기입니다. 동시적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견해를 가져야 돼요. 그 인가라는 이야기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다 어쨌든 연기든 인과든 다 이야기는 이야기는 현상에 대한 명칭이지. 현상에 대한 명칭이라고 중론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명칭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 보세요. 이제 법회 시간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이론만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법회 시간으로 갑시다. 보시라는 말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 받는 물건에 해당되는 물건이 있어야, 삼자가 있어야 보시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보시라는 말이. 그래서 보시라는 말은 요 삼자가 있어야 돼. 삼자가 있어야 돼. 자, 보시라는 말은 그럼 여기서 주는 자가 받는 자한테 물건을 주었을 때 보시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보시라고 이야기할 일이 일어나겠죠. 그 이전에는 보시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죠. 주는 자, 받는 자, 물건이 있다고 해도 주는 자가 주지 않으면 보시는 일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라는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적당한 말이 아닌데도 우리는 보시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 그리고 보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보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노장식으로 이야기하면 노자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이 있다는 이야기는 보시를 한다는 이야기야. 보시를 안 한다는 이야기야. 노자식으로 이야기하면 보시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보시라는 말이 있으면은 보시를 하는 거야. 보시를 안 한다는 이야기야. 안 하기 때문에 보시를 하는 자에게는 보시라는 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이야기하면 비상도,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설법이죠. 문장이 싹 들어오지. 싹 들어오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라는 이야기는 관념, 개념이라는 이야기야. 이 개념, 즉 다시 말해서 인과 이것에는 생멸, 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는 지금 업이 일어난 상태의 이야기일까? 그 업의 해석일까? 업의 해석이고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은 일을 개념화시켜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는 놈이 내가 보시를 해야지 라고 하면 줍니까? 그럼 주는 놈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주는 놈은 보시라는 언어를 알고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받는 놈이 주고 싶은데 안 받으려면 보시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도 흡족하고 받는 사람도 흡족해야 돼요. 그게 보시의 또 한 이전의 감정의 상태.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기꺼이 받는 사람도 고맙게 라는 감정의 상태가 있어야 주는 놈도 받는 놈도 서로 수용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물건하고 상관없이 그 물건이 또 적합해야 되겠지. 적합해야 되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보시라는 말이 성립이 되고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차원에서의 보시라는 이야기야. 이 보시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워. 이 보시라는 말은 중론으로 이야기하면은 보시예요. 시자가 베풀 시자잖아. 줌도 아니고 가짐도 아니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중론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보시라는 말만 있지. 줌도 아니고 가짐도 아닌 게 보시지. 근데 보시가 되려면은 지금부터 이제 아주 설법이 수준이 올라갑니다. 보시가 되려면은 보시가 되기 이전에는 줌도 아니고 가짐도 아니었잖아. 자, 보시가 됐어요. 보시했다는 기꺼이 줬어. 고맙게 받았어. 보시가 됐대 하면은 줬어요. 줌도 아니에요. 기꺼이 줬기 때문에. 줬다는 관념이 줬다는 관념이 받으면 고맙게 받았잖아. 고맙게 받았다는 관념이 있어. 받음도 아니야. 받음도 아니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줬고 받았다고 해도 줌도 아니고 받음도 아니야. 보시가 일어나기 전에도 줌도 아니고 받음도 아니야. 보시가 일어났다고 해도 줌도 아니고 받음도 아니야. 그러면 줌도 아니고 받음도 아닌 그것은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중론의 앞으로 계속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입니다.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야? 라고 묻잖아요. 아니 보시가 줌도 아니고 받음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뭐야? 라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법표로 가르칠 때 뭐라고 합니까? 보시 바라밀은 기쁨이다. 보시 바라밀은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다. 기쁨이라는 것은 줌도 아니고 받음도 아니기 때문에 기쁨. 그때 일어난 것은 준 놈도 기쁘고 받은 놈도 기쁨이 일어나면 보시 바라밀이 된다. 내가 주기 싫은데도 억지로 줬다면 기쁨이 일어나야 돼. 속상해. 내가 이게 안 받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정이 그래서 받았다면은 사정이 그래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는데도 고마워요. 언젠가는 몇 배로 갚아줄 거다 해야 돼. 이게 보시가 아니란 말이야. 바라밀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이 일어나질 않아.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 보시라는 말은 애초에도 줌도 아니고 받음도 아니고 보시를 행했다 해도 줌도 아니고 받음도 아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기쁨이 일어난다면은 그게 보시라. 줌도 아니고 받음도 아니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이어야 열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열반을 모르니까 열반 뒤로 제껴놨다면은 보옷이 기꺼이 주고 받으면은 기쁨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이 경험상 알 수가 있잖아요. 인생에 몇 번의 경험은 없겠지만.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기쁨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보옷이라는 말로 보옷이 바람일이라고 경전은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내용은 뭐야? 보옷이 바람일을 해야 반야경을 자꾸만 읽으면 공부를 해보시면 제일 초지 환희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환희, 기쁨. 화음 십지에 환희지 하잖아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하잖아. 반야십지도 처음에 환희지야. 기쁨이라는 거야. 그 기쁨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내 지금 신구의 삼업이 기쁘다는 거야. 뭐? 그것이 인연 짓는 것이 계속 기쁨으로 중첩되고 있다는 것이 환희지라는 이야기야. 환희지라는 이야기야. 생멸이 있으면은 이것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생멸이 있는 거야. 생멸을 파괴한 거야. 생멸을 파괴한 거라니까.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생이다, 이것이 멸이다는 것은 파괴인 거지. 그 속에 내가 들어간 거야. 나는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내가 밖에 있으니까 이 현상을 보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생이다, 멸이다, 불성이다, 인가다, 인이다,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앉아있지. 근데 나는 요 밖에 있는 사람이야. 실은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실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서양에서는 실존주의 반성에서 일어나. 실존주의라는 이성주의에 대한 서양 관념론에 대한 반성에서 실존주의가 일어난 것이고, 불교에서는 이런 파악에 대해서 부파에서 또 파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꺼낸 것이 뭐냐면은 소위에서 중론의 생각이란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은, 아니 네가 주고, 법무식으로 얘기하면 쉽죠. 네가 준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었을 때 기쁘다니까. 준 놈도 줬다는 생각이 없고 받은 놈도 받았다는 생각이 없었을 때 기쁘다니까. 그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 한 행이 서로 통하게 되어서 그것이 참 우리 우정 같은 것으로 이제 뒷단 해석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라는 거야. 그 기쁨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것인데 우리는 뭐야? 보시라는 말로 윤리에 가둬버리고 준 놈이 보시 자도 깨끗해야 되고 받는 놈도 깨끗해야 되고, 받는 놈이 어떻게 깨끗해야 돼? 받는 놈이 옹색하니까 받지. 그 전에 우리 불이웃돕기 하니까 아유 집에 가보니까 잘 살던데, 그럼 못 사는 사람이 그냥 더럽게 살아야 되겠냐? 잘 살아야 되지. 안 그래요? 못 사는 사람들 어디 그냥 우리 그럼 맨날 그 넉마주의 밑에 있어야 되고 청계천 다리 밑에 있어야 되냐고. 안 그래요. 못 사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잘 살라고 겉을 이렇게 해요. 그게 드러내는 모습 아니요. 근데 속은요 아파요. 그걸 이제 알아볼 줄 아는 것이 안목이거든. 그래서 뭐냐면은 준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어야 열반이라는 것을 나는 증득할 수가 있는데, 이놈의 열반 증득해라니까 뭐예요? 열반 증득을 더 가로놓게 이게 생이니 이게 멸이니 하면서 자꾸만 따져. 불교를 어떻게 해요? 불교를 따져. 찰나 생이니 찰나 멸이니 이제 불법 비판이지. 따진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찰나 생이니 찰나 멸로 따지니까 나 가르쳐주라는 싫은 거야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지금 중론 우리가 지금 그것은 일어난 명칭일 뿐이다. 명칭이기 때문에 언어도단이라는 이야기야. 이게 나중에 이게 다 이야기하다가 다들 도틀나 큰일 나네. 자,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무문관 제1칙은 불성이라는 개념을 꺼냈어요. 이제 이게 종교적 개념이기 때문에 황당하지. 황당하다는 이야기가 이걸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를 해. 두 번째 인가라는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지. 근데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내가 할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인간은요, 내가 좀 알거든. 옛날부터 이게 우리 인간관념에 뭐냐면은 아주 친근한 관념이라서 알거든. 그래서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가에 어둡지 않다니까. 이야, 확실히 한 소식 했네.
지가 안 소식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두 번째 백장약으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백장은 이 무문회계는 1, 2, 3칙에서 왜 이 순서로 갔느냐. 그 다음 공안도 쭉 나오지만은 책을 편집하는데 1칙, 2칙, 3칙 굉장히 배열이 중요할 것 아닙니까? 배열이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 배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 3칙을 탁 꺼냅니다. 제 3칙을 꺼내는데 이게 이런 뭐냐면은 실은 책이나 공안집이나 이 중론이나 본 맛이 혼자 낄낄대면서 내가 봐도 시간 잘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탁 저 여러분 책상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학생 된 기분으로 부처님 바라보면서 부처님 오늘도 내가 중론 강의되는 거 좀 봅니다. 보다가 혼자 낄낄대다가 뭐 하다가 안 씁니다. 그때 이제 고민될 때 어떻게 부처님 저 불상상으로 가만히 바라보죠. 무슨 말씀을 하실 걸까? 이래 바라보면서 쭉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합니다. 그럼 오전 공부 마치고 이제 오후에는 놀죠. 왜? 오전에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을 편안하니 놀아든다는 여유를 가지고 놀죠. 그런데 실은 그렇게 하면서 쭉 보면 맛이 있죠. 맛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무관 삼칙은요. 아주 여러분들을 벼랑에 그냥 쾅 몰아서 넣는 공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은 여기서 끄고 우리끼리 이제 무관 삼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